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노인이 베이비 부모 세대가 800만 시대입니다. 이제 좀 지나면 1000만 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이제 고령화되면서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각종 이제 복지 비용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네 삶이 성장률도 떨어지고 좀 속도도 더뎌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는 586들이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그들의 노력 덕분에 이 나라가, 우리의 경제가 괜찮았다라는 것. 하지만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지금 현재 보면, 일본은 단카이 세대가 많이 죽어나가면서 다사사회라고 하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돈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고 앞으로 일본의 경제가 매우 밝아질 걸로, 괜찮아질 걸로 전망합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30년, 20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령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제 나이가 아직 이렇게 중년에 해당되는 나이가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점점 고령화된다고 하죠. 만 60세가 되어야, 그래야 겨우 이제 중년이라고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시골 같은 데 가면 뭐 청년이 막내가 60 5세 70세라고 얘기하니 그냥 말 다 한 거죠. 이래저래 노인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청년의 비중이 줄어들고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은 이 국가 재정도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하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국리, 고민 이런 것들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 애들 어린이집 보내고 할 때만 해도 어린이집 경쟁률이 너무 세서 좀 이제 걱정이었거든요. 원하는 어린이집에 못 보낼까봐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애들을 수용할 어린이집의 이 정원보다 애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다고 얘기하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점점 어린이들을 위한 유치원보다 노치원이라고 해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그게 지금의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시대가,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이웃나라 일본의 이제 과거 사례, 단카이 세대들이 은퇴했던 그 시기를 우리가 미리 공부해 놓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지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예측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인생의 교훈을 얻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탐욕, 투기, 모험 이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유지하고 잘 지킨다라는 것. 그리고 과거보다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퇴직 후에 일 없이 살아가야 되는 기간들이 길기 때문에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준비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심하죠. 40%라고 할 정도인데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1등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되게 서글픈 수치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궁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노년에 남에게 손 내밀지 않고 비굴하게 몸이 아파도 일하러 가는 그런 일을 줄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노년이 되었어도 일하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집에 가만히 들어앉아서 TV만 보면서 시간을 죽이는 것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돈도 벌고 활동도 하고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도 건강이 허락해야 가능한 거고, 그리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일을 하는 것하고 일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는 천지 차이라는 것. 후자에 속하면 일을 하면서도 되게 서글프고 서럽다라는 거죠. 전자가 돼서 자기가 어느 정도 노후 준비가 되어서 연금도 받을 수 있고 건강하기도 한데, 가만히 그냥 생산적인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단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사회에 보탬도 되고 자신의 활력도 얻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면 되게 좋은 모습이잖아요.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고 싶은 걸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서 살면 삶이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 거죠. 친구들도 만나고 지인들도 만나고 말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싶어서 지금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중입니다. 앞으로 저도 노인이 될 것이고, 노인 되면 이제 젊었을 때와 다르게 아마 변하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이제 어제 이제 제조업체 대표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대까지만 해도 되게 활력 넘치게 되게 열심히 일했는데 60대 초반이 된 지금은 이제 늦게까지 일하지도 못하겠고, 좀 무리하면 피곤한 게 다음날 바로 느껴진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고 그래도 일만 열심히 하는 분이신데,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는 나름 건강하게 살아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후에 또 조금이라도 이제 무리하고 하면 몸에 바로 영향이 와서 의료병이나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그러한 상황들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모습인 거고,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예전에 비해서 좀 속도도 좀 늦추고 좀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좀 활동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다라는 거죠. 마음은 이팔 청춘이어서 앞으로 더 나가려 하는데 마음만 나가는 거고 몸이 안 나가다 보니까 그게 엇박자가 나서 넘어진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나는 그런 그 조급한 마음이 사기당하게 하고 무리한 투기에 빠지게 하고 이제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답답해도 좀 급한 마음이 들더라도 그럴 때일수록 좀 더 노련한 이 요령이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조금 더 천천히 뭔가를 결정하려 하고 서두르지 않고 주변을 둘러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제일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은 겹치게 되어 있다, 피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삶이 좀 그래도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차분하게 착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삶을 잘 유지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고령화 시대에 앞으로 점점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될, 돈 나갈 일이 더 많아진다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지, 또 노년을 위해서 젊을 때 어떻게 살아낼지를 잘 궁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삶이 노년에도 안전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